몇 시간 굶어야 하나요? 아침을 끊을까요? 저녁을 끊을까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훨씬 더 쉽고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자연치유적으로 가장 좋은 물을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주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편 간헐적 단식이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원장님, 저는 뭐 잘 먹고 영양제도 막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왜 늘 피곤하고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빈곤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넘쳐나고 배고픔보다 입이 심심해서 먹는 시대예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생기는 병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걸 풍요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비만, 역류성 식도염, 만성염증까지 모두 많이 먹어서 오는 병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진짜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포 에너지 대사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는데요. 이 네이처의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0년 연구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만성질환들이요 80% 이상이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인슐린 과잉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병의 뿌리는 많이 먹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세포의 호흡을 망가뜨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혈액은 위장으로 계속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세포로 가야 할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대사저하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부르는데요. 즉 몸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계속 저장만 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마르부르크 박사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1956년에 세계적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나온 얘기예요. 산소결핍은 모든 암세포의 공통현상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과도한 영양이 오히려 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먹을수록 세포는 숨을 못 쉽니다. 과식이 만드는 3가지 독이 있는데요. 첫째는 혈당독이에요. 당독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건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밥, 빵, 과자, 단음료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과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지방간, 복부 비만, 당뇨로 이렇게 이어지죠. 둘째는 염증독입니다. 이 과식하면은 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장내 독소, 이걸 우리가 LPS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혈관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이라든가 치매, 관절염, 우울증의 공통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과학은 밝히고 있어요. 셋째, 노폐물독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대사 후에 나타나는 그 산성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의 해독 부담이 커지면서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이 피곤하고 근육통이 나타나고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많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식습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속 쓰레기를 과잉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하지만 그건 옛날 노동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움직임보다 섭취가 훨씬 많은 시대예요. 현대인은 하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소파 위나 컴퓨터 앞,
운정석에서 쓰이지 못하고 바로 저장됩니다. 즉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식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늘 잉여 에너지 과부하 상태입니다. 세포는 불필요한 칼로리에 파묻혀서 정작 치유 모드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섭취 모드예요. 먹고 소화하고 저장하는 시간이죠. 또 하나는 치유 모드입니다. 해독하고 재생하고 면역력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은 늘 섭취 모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먹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냥, 심지어 야식까지 하루 24시간 중에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간은 해독할 시간이 없고 면역은 회복할 여유가 없고 세포는 끊임없이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독 사실 주스보다는 공복 시간을 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말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자연치유의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19년도에 이런 연구를 밝혔는데요. 음식을 제한했더니 일정한 공복 시간을 주었더니 세포 안에서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즉 세포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오토파지라는 것은 세포가 낡은 단백질들을 정리하고 또 독소를 분해하고 세포를 새 것처럼 만드는 내부 청소 프로그램입니다. 굶는 동안에 몸은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시간 공복기 우리가 찾아오고 또 소화기를 쉬는 동안 몸은 이미 치유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때야 간은 비로소 해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면역은 충분히 정비를 하게 되고 세포는 쓰레기를 알아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병을 만들고 공복이 내 안의 의사를 깨운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 끼의 이 멈춤으로 자신의 세포에게 휴식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자연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건강법이 바로 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두 끼만 먹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묻기도 합니다. 원장님, 간헐적 단식이 그냥 한 끼 굶고 두 끼만 먹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공복의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을 되찾아 주어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원리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니시 갓조주라고 하는 분이 자연건강법에서 이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수많은 난치병을 100년 동안 이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정말 많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도 실천하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의료로 이렇게 쓰이면서 만성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치유 도구로 간헐적 단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 몸은요, 하루 24시간 동안 생체 리듬이 있어서 소화하고 배출해내고 또 회복이 이렇게 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 생체 리듬 연구로 수여받았는데요. 그곳의 연구 내용을 보면 소화와 배출과 회복이라고 하는 셋으로 하루를 나누게 되는데 하루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새벽 4시에서 정오 12시까지 오전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이 해독과 배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 대장이 노폐물을 막 배출하고 장 청소 호르몬인 이 모틸린이 나오는데요. 이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은 공복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시간이죠. 이 시간이 바로 섭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섭취와 활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시간에는
휴식과 회복 시간입니다. 세포와 간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이 잠자는 시간에 세포 재생과 면역 회복이 복구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몸이 정말 쉴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야식, 밤에 이렇게 재생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또 먹죠. 그래서 해독과 재생 시스템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결국 단헐적 단식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먹지 않는 시간, 공복 시간을 줌으로써 세포의 생체 리듬을 소화와 배출, 회복이라는 자연의 시간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 공동연구팀은 2019년에요. 공복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세포 안에서 오토파지, 즉 자가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의 자가청소 시스템이에요. 일정 시간 음식을 멈추면 세포는 외부에서 쓰는 어떤 영양 대신 내부에 쌓여있는 손상된 단백질, 또 지방 독소, 오래된 세포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내부에서는 염증이 사라지게 되고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스스로 회복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라 박사는 연구도 이 방법을 가지고서 생리의학상을 받은 겁니다. 적게 먹을수록 세포는 스스로 청소하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즉 공복은 세포의 청소 시간,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는 내부 수리 모드입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계속 먹는 동안에는 보통 몸은요, 당을, 즉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12시간 이상 공복 시간이 지속되면 몸의 연료가 바뀌어요. 몸속에 있는 지방을 막 태워서 사용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대사 스위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해서 만든 케톤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뇌와 세포의 새로운 연료로 사용하는 원료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케톤체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염증을 낮추기도 하고 세포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내 세포를 보호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아주 청정한 연료예요.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단식 상태에서 켜지는 그 유전자가 결국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노화의 스위치를 끄기도 하고요. 세포의 젊음을 다시 켜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메타볼리즘에서도 국제 생명과학 저널 셀 리포츠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식이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단식을 할 때 일정 시간 공복을 줄 때 간은 해독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지방간이 줄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또 장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장 점막이 다 회복되고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유익균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면역은 노화된 면역세포가 제거되게 되고 새 면역세포가 재생됩니다. 또 뇌는요, 단식 중에는 이 BDNF라고 그러는데요, 뇌신경 성장인자라고 해요. 이것이 증가하고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은 몸 전체에 시스템 리부팅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몸의 세포를 다시 초기화하는 거죠. 셋 메타젤의 연구에서도 이 간헐적 단식이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감수성을 또 높이고 염증 단백질을 낮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당독소를 제거해주고 복부 비만을 개선해주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 기능의 복구예요.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복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먹는 걸 좀 멈추고 장에 휴식을 주게 되면 에너지가 소화해서 치유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은 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의학적 휴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 두 끼만 먹는 이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을 시간에 갖는 이 간헐적 단식은 하버드, 존스 홉킨스, MIT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간헐적 단식, 즉 12시간 이상 공복은 인체의 가장 오래된 회복 시스템이라는 거죠. 세포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간은 스스로 해독하면서 장은 다시 복원되고, 오늘 하루 한 끼라도 한번 비워보세요. 이 짧은 공복 속에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는 이미 회복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몇 시간 굶어야 하나요? 아침을 끊을까요? 저녁을 끊을까요? 예,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식은요, 제일 쉬운 방식부터 몸이 허용하는 만큼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비율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은 14대 10,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16대 8, 18대 6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가장 안전한 시작은 14대 10,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12대 12 하셔도 됩니다. 결국 공복은 14시간, 뭐 식사 10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14대 10이죠. 예를 들면서 저녁 한 7시에 식사를 끝내면 다음날 9시 첫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14시간이에요.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그런데 14시간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하버드 의대나 뭐 세포대 사이 여러 연구에서 공복이 12시간부터 장과 간의 회복이 시작되고 14시간이 넘어가면 미토콘드리아의 재생과 염증 감소가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14시간이 회복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16대 8, 18대 6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침을 굶을까? 저녁을 굶을까?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침 단식이 훨씬 더 쉽고 실패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 동안에 우리는 10시간 이상을 공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을 가볍게 조금만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14시간이 완성됩니다. 반대로 저녁을 끊는 방식은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직장일, 가족 식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단식을 추천하는 이런 의학자들도 상당히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문제는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아침 루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따뜻한 물 같은 거 먹을 수 있죠. 또는 레몬물도 먹을 수 있어요. 브렉커피 가능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다 가능해요. 이 시간에 9시 이후에 첫 식사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가장 실패율이 낮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은 성공을 결정짓는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게 체온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성공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몸이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서 공복을 유지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체온이죠. 체온이 떨어지면 단식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몸이 막 차가워지면 우리 몸에 쓰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죠. 이게 치솟고 혈당이 불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복 시간에 따뜻한 물, 가벼운 움직임, 또 배와 허리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런 체온 유지만 해도 간헐적 단식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국 단식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복에서 코르티솔이 막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지방연소나 오토파지, 인슐린 개선이 모두 같은 시간 공복을 유지했는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단식은 절대 참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으로 좀 버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번째는 단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4가지 팁이 또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너무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단식은요, 참는 훈련이 아닙니다. 일반 단식하고 다른 거죠,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생수를 먹어도 되고 사과 당근 주스 먹어도 괜찮고, 뭐 너무 힘들면 미소된장국 한 모금 마시면은 금방 허기진 것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단식 방해가 아니라 단식 유지 에너지입니다.
허기질 때 무리하게 참기는 이게 바로 실패 패턴입니다. 둘째는 공복 후 척기가 정말 중요한데 공복 후 척기는 반드시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삼 식사법을 보내드립니다. 채소 먼저 먹는 거예요. 샐러드 먼저 먹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단식 후 척기는 몸이 가장 민감하게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잎채소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먼저,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일반 식사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어요. 혈당이 폭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식을 많이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회복 모드를 올려줍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의 성공은 공복 시간이 지키는 것이 절반, 척기 순서 지키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셋째, 공복 시간에는 물을 충분히 먹으라는 거예요. 단식은 어떻게 보면 순환이 핵심입니다. 해독, 림프,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게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물 부족은 단식 부작용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단식 중 물은 해독의 촉진제입니다. 넷째, 한 2주만 실천하면 몸의 리듬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3에서 5일은 이거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한 2주가 지나면 배고픔의 리듬이 다시 재조정되고 깨끗한 그 에너지감이 올라오는 이 전환점을 누구나 맛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요, 억지로 굶는 기술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기술입니다. 원래 자연의학적인 이런 간헐적 단식은 16대 8이나 18대 6을 주로 권장하는데요. 저녁은 6시 이전에 마무리, 다음날 정오, 첫 끼로 시작하면 이게 18시간 공복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무리가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18시간을 우리가 공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밤새 세포가 오토파지라고 그랬어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낡은 단백질들,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시켜준다는 거예요. 결국 야식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고 16시간, 18시간의 공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해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거죠. 이 공복의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결국 지방을 태워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거죠.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케톤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끼를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요. 다시 탄수화물을 연료로 바꾸는 전환점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무엇을 먹느냐가 오늘 하루의 에너지 흐름과 세포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복 후의 첫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연료를 바꾸는 과학적인 어떤 스위치입니다. 공복 후의 의장은 매우 예민합니다. 밤새 쉬던 엔진을 갑자기 돌리면 고장나듯이요. 기름진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로 첫 술을 시작하면 세포는 다시 염증 반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끼는 이 정화하는 식사처럼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먼저 음식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음식은 예를 들어서 상추, 케일, 시금치, 양배추 다 괜찮아요. 미나리, 잎채소 5종 이상과 당근, 무, 비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뿌리채소 3종 이상을 먼저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잎채소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서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세포의 청소를 돕습니다. 뿌리채소는 미네랄이 또 풍부해서 의와 장의 소화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먼저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밥보다 먼저 먹는 것,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 음식 먹는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라현미, 두부, 콩류죠. 이런 통곡물, 단백질 위주로 반찬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포 재생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천천히 세포는 공급받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어하고 세포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채소로 시작한 식사는 약이 되는 거고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한 식사는 다시 독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식사 이제 30분 전 루틴인데요. 이건 가장 좋은 루틴이 세포를 깨우는 바로 물 한 잔 먹는 겁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으로 간과 장을 먼저 깨워주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면 수분이 살아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도 괜찮습니다. 과일 한쪽을 먼저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밤새 청소한 이 세포에게 순한 미네랄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원료가 되는 거죠. 이건 공복에 세포의 청소 작업을 마무리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 후 첫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 그건 세포와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정제 가공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결국 회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점심에 잎채소 한 입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의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 16대 8 또는 18대 6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즉 16시간은 공복, 8시간 식사 또는 18시간 공복, 6시간 식사를 의미하죠.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을 공복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 시간이 결국 장을 쉬게 해주고 간 해독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을 짧고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 후 첫 끼는 반드시 채소 먼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 식사법 지키기. 이게 단식을 망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첫 끼 폭식 때문에 그래요. 공복 뒤 첫 식사는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지키면 단식 효과가 바로 사라집니다. 원칙은 딱 하나,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힘들다면 잎채소 3가지 이상, 뿌리채소 2가지 이상을 먼저 먹는다. 그 다음에 일반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을 방지하고 장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식사 방식이라는 겁니다. 공복이 절반이라면 첫 끼가 나머지 절반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죠. 둘째는 공복 상태에서는 고강도 운동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지방이 연소가 잘 된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공복에 과격한 운동은 코티솔 호르몬을 상승시킵니다. 급상승시켜봐요. 또 혈당을 불안전하게 만들고요. 근육을 또 분해하기도 하고 지방 연소를 반대로 떨어뜨립니다. 안전한 공복 운동은 산책이라든가 스트레칭, 자연치 운동, 니시의 6대 운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 누워서 하는 운동들입니다. 하여튼 공복 중에는 몸을 깨우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는 단식 성공의 절반은 체온 관리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복 중에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몸은 회복 모드, 즉 오토파지를 중단하게 되고 생존 모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배고픔은 더 올라가고 축구 배고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또 혈당이 불안전해지면서 폭식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 중에 체온 유지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공복 중에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손발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가벼운 냉온을 서로 자극해 줄 수 있는,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는 풍욕이라든가 냉온욕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체온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공복의 힘은 체온이 지켜줄 때만 제대로 발휘됩니다. 넷째는 저혈당 신호는 절대 참지 말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요, 몸을 괴롭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증상 중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배고픔이 아니라 이 저혈당입니다. 공복 시 손떨림이 있는, 그 다음에 공복 시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경우, 공복 시 막 식은땀이 나는 거, 공복 시에 어지러움이 나와. 이것은 저혈당 증상이에요. 이때 억지로 참으면요, 공복은요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결국 폭식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즉시 가볍게 보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 미소된장국이나 현미로 만드는 현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모금만 먹어도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물이 제일 좋기도 하고요. 결국 단식은 참는 훈련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가 높은 날은요, 유연한 간헐적 단식이 정답입니다. 이런 간헐적 단식은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입니다. 특히 막 잠을 못 잔 날, 감정적으로 너무 막 불안한 날,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큰 날은 몸이 이미요 긴장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막 16시간, 18시간을 막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반대로 혈당이 더 불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극심한 허기가 오기도 하고 또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단식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날은요, 공복 시간을 한 12시간이나 14시간 정도로 좀 줄여주고 첫 끼를 조금 당겨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결국 굶는 기술이 아니라 공복 동안을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간헐적 단식이요, 모든 사람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강력한 어떤 해독과 회복의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법은 아닙니다. 몸의 상태와 에너지 여력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 치유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첫째, 에너지가 이미 막 너무 고갈된 분, 이런 분들은 기억이 너무 약하고 체중이 지나치게 적거나 아니면은 저혈압, 저혈당으로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분이지만 먼저 소화력과 체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이런 분들 우선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따뜻한 현미 크림 수프라든가 백미 미음 같은 거, 생강차 같은 것으로 몸에 이렇게 불씨를 되살려 주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아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반발자국씩, 심하면 1년, 2년 이런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인 분인데요. 특히 이제 당뇨라든가 갑상선 질환, 의궤양, 십이저양 궤양 같은 거, 궤양성 질환이 있는 분, 특히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공복 시 이 혈당과 전해질 균형이 급격히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약물 복용 중인 경우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흡수 시점이 서로 다 달라져서 약효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공복과 관련해서 의사나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 시간과 식사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임신 또 수유 중인 여성분들이에요. 이 시기에 간헐적 단식은 태어난 아이에게 전달되는 어떤 영양이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16대 8이라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리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긴 단식보다는 14시간 전후에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넷째는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수면이 너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와 이 수면 부족은요, 이미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 해도 몸이 해독이 아닌 긴장 반응으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휴식과 수면 리듬을 바로 잡은 다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안 먹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먹는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성장기 아이도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지, 사춘기 자녀가 살을 빼려고 16대 8 단식을 한다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오늘은 이 질문을 아주 명확하고 안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장기 아이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간헐적 단식과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야 합니다. 성인은 보통 16대 8이라든가 18대 6처럼 긴 공복 시간, 16시간이나 18시간의 공복 시간을 활용하지만 성장기 아이는요, 뇌도 발달해야 되고 성장판도 열려야 되고 또 호르몬도 많이 또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면역, 학습 능력, 이 모든 과정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6대 8이나 18대 6 같은 공복 시간이 너무 길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안전한 방식은 12시간 전후의 자연 공복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 8시 식사, 아침 8시 식사, 이렇게 하면 벌써 12시간 공복이 되는 거죠. 아침을 굶기는 게 아니라 야식을 끊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굶기는 단식이 아니라 밤 동안 장을 쉬게 하는 부드러운 공복 리듬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이 자연의학도 그렇고 현대의학도 모두 같은 결론인데요. 특히 이 니시 자연건강법에서도 최근 소아 청소년 대사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야식 금지하라는 거예요. 밤부터 아침까지 장을 쉬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자연 공복을 주면은 제일 혈당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과 간의 긴장이 회복되고 아침에 집중력이 향상돼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만은 예방되겠죠. 그리고 공복 12시간 이후부터는 오토파지가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뇌가 더 밝아지려면 저녁에 12시간 공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장기에는 결국 굶기가 아니라 회복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부모님용 정답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성인처럼 16시간 굶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야식을 끊는다. 이것만 지켜도 70% 이상 성공한 겁니다. 특히 저녁 7시, 8시 이후에는 과자, 라면, 음료 같은 이런 야식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밤새 장이 쉬게 되고 아침 공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14시간 전후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식사 끝냈어. 그럼 다음날 아침 7시나 9시에 첫 끼를 시작해요. 이 정도면은 성장기 아이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건 단식이 아니라 수면, 자연 공복을 활용하는 성장기 최적의 회복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아침은 가벼운 자연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아침을 아예 굶기면 안 되지만은 무겁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구성은 잎채소와 뿌리채소, 열매채소, 방울토마토 같은 거, 생채소 한 접시를 먼저 먹는 거, 그리고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거, 한 150ml 정도, 과일 한 개, 견과류 한 줌,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에너지 공급은 결국은 뇌의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작용도 해주고요. 오전에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하나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단식 방식 몇 개가 있는데 16시간 이상 간헐적 단식은 안 됩니다. 아침을 너무 굶기는 거 안 됩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배고픔 억지로 참기 이건 안 됩니다. 체중 감량 목적을 가진 단식 이런 것들도 단식 생활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결국 성장판이라든가 호르몬, 정신건강, 학습 능력 모두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단식은 청소년기한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기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은 16시간 이상 단식이 아니라 야식을 끊고 12시간에서 14시간의 자연 공복을 만드는 건강한 리듬입니다. 또 시청자분들 질문 중에서 또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야간 근무하시는 분, 교대 근무자의 간헐적 단식과 식사법을 물어보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건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야간 시간대를 정상 시간처럼 이렇게 막 꼭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몸이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부드럽게 설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원칙만 지키면 야간 근무자도 충분히 간헐적 단식 효과와 회복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근무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반드시 첫 끼를 먹는 것입니다. 야간 근무는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공복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시작하게 되면 막 혈당이 흔들려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럼 피로하고 또 막 군것질 같은 걸 찾게 되고 또 폭식을 또 찾게 되는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근 전 식사는 결국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5-3 식사법을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샐러드로 충분히 먼저 먹고 그 다음 일반식을 천천히 하는 거. 절대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을 좀 금해야 되고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충분히 내가 흡수하고 갔기 때문에 군것질 욕구가 확 줄어듭니다. 밤새. 그래서 출근 직전 가벼운 식사가 아니고 출근 한두 시간 전에 제대로 된 첫 끼를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야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식사가 아니라요. 몸을 막 깨우는 어떤 신호로 우리가 먹는 것인데요. 이때 먹는 것으로 가장 해로운 것은 졸릴 때 먹는 커피와 빵 조합이에요. 그리고 컵라면, 그 이외에 어떤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군것질들이 가장 나쁜 조합이 되는데요. 결국 밤 시간대는 소화력이 낮기 때문에 또 혈당의 어떤 조절도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때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다? 소화하기 무거운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은 결국 혈당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날 너무 극심한 피로로 이어지고 지방 저장 증가가 계속
반복되면서 아랫배에 살찌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밤에는 칼로리가 높은 식사를 하지 말고 잠을 깨우는 음식을 선택하라는 게, 예를 들면은 밤에 꼭 먹는다고 하면은 따뜻한 물, 따뜻한 허브티, 제일 제가 권하는 것이 따뜻한 미소된장국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유지를 해도 야간 근무의 피로가 크게 줄고 또 단식 효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퇴근 후에 먹지 말고 가능하면 그냥 쉬라는 거예요. 야간 근무 후에 집에 오면은 허기가 몰려오지만 이때 먹게 되면 생체 리듬이 상당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집에 도착하면은 샤워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바로 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요, 잠에서 깨고 난 뒤 5-3 식사법으로 첫 끼 시작. 이 패턴이 야간 근무자의 어떤 피로 회복과 소화 회복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식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수면 시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야간 근무자는 16대 8, 18대 6 같은 어떤 고정 시간표를 따라가는 순간 실패합니다. 정답은 딱 이겁니다. 퇴근 후 바로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게 되면은 저녁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7시 정도에, 아침 7시에 퇴근한다 그러면은 8시 정도에 이제 취침을 하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기상을 하게 되면 오후에 4, 5시에 적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4시간 이상의 공복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즉, 야간 근무자는 단식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수면 기준으로 잡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5번째 원칙은 공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야간 근무는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장 기능이 둔화되고 간 해독 작용이 떨어지고 말초 혈류가 느려지면서 결국 단식의 어떤 회복 효과도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 성공은 공복 유지와 체온 유지가 한 세트입니다. 필수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복부와 허리에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새벽 시간대에 찬 음식을 내가 먹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가락을 너무 조이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발가락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슬리퍼형 같은 거, 클록스 같은 거, 이런 신발을 선택해 주는 것이 이게 또 생각보다 체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발의 모세혈관은 전신 체온 조절의 어떤 끝단입니다. 여기가 막히게 되면 결국 피로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간 근무자는 시계가 아니라 수면을 중심으로 공복 시간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녁 8시에서 9시 근무를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첫 끼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근무 중에 야식은 최소화한다는 거. 그리고 귀가 후에 바로 수면에 들어가서 결국 14시간 전후에 공복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거. 이 리듬만 지켜도 몸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여튼 몸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그래서 굶는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다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한 끼를 뭐 꼭 줄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몸을 미워하지 않는 어떤 이런 하루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몸을 한 번 더 한번 믿어보세요. 치유는 밖에서 막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회복하려는 힘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죠. 이런 질문. 원장님, 간헐적 단식하면 진짜 살 빠지나요? 아니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찌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은 빠졌는데 몸은 더 망가진 경험, 이런 경험 한 번쯤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오늘은 뭐 빠진다 안 빠진다 보다는 좀 더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사실은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빠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먹으니까 빠지겠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요, 칼로리 감소보다 인슐린이 시기 때문에 이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은 몸은요 계속 저장 모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공복의 시간이 주면서 인슐린이 좀 쉬게 되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몸속에 쌓아둔 그 나쁜 것들을 다 태워서 좀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암을 치료 중이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체중 감소보다 몸속에 있는 독소 제거와 면역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단식을 하면 살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보통 요요라고 하는 부작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살이 빠졌는데 몇 달 지나면 오히려 더 찌는 경우, 이건 살을 빼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막 억지로 참고 빼거나 불안한 상태로 막 버티고 막 잠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그대로인 채로 이렇게 빠진 살은요, 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장하고 기억돼요. 정말 위험한 시기였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막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겁니다. 요요는 살이 빠져서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위협을 느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살 빼기가 아니라 몸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던 소화기관, 계속 긴장하던 어떤 호르몬, 늘 피곤했던 세포들, 이 친구들한테 이제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그냥 결과이고 목적은 장과 간을 쉬게 해서 회복 모드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살 말고 이것부터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좋아졌는가? 배고픔이 줄었는가? 식사 후 졸음이 줄었는가? 몸이 조금 가벼워졌는가? 이게 먼저 오면은 몸은 회복 모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을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또 빠지는 살은 요요라고 하는 부작용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살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이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이야기하면 이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원장님, 하루 2끼만 먹어도 정말 괜찮나요? 한 끼 굶으면 뭐 몸 상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사실 하나의 오래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그런 믿음이죠. 오늘은 그 믿음이 정말 맞는지 몸의 입장에서 한번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정말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질병들 모두 대사성 우리가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풍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먹어서 온 병이라는 뜻이에요. 당뇨, 고혈압, 지방간, 비만, 심지어 다 암까지도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과잉 섭취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병이 생겼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른바 풍요병의 시대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두 가지 모드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섭취하는 모드예요. 섭취 모드. 이 시간에는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이죠. 다른 하나는 치유 모드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해독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섭취 모드에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몸이, 특히 위장과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두 끼 식사의 어떤 핵심은 덜 먹는 게 아니라 치유 모드로 들어갈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 끼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안 맞느냐면 수면이 무너져 있는 분, 늘 긴장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분, 공복에 손이 떨리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서 또 가슴도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 분, 이 상태에서 두 끼를 하게 되면은요, 몸은 회복이 아니라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두 끼가 나빠서도 아니라 지금 몸의 상태가 아직은 회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끼냐 뭐 세 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끼를 했더니 몸이 더 편해졌는지 아니면 더 불안해졌는지, 편해졌다면 그건 회복 모드로 잘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불안해졌다면 지금은 두 끼가 아니라 공복의 간격을 조금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단계가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또 이야기하면 중장년층에서 또 암이나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그러지 않아도 근육이 막 중요한데 이 간헐적 단식에서 한 끼 안 먹으면 그러면 근육부터 빠지는 건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인데요. 맞아요. 이 질문은 아주 정상적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는 한 끼를 안 먹는 간헐적 단식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을 가장 빨리 줄이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 결국 근육을 줄이는 건 공복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과 운동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회복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몸은 에너지를 막 빨리 쓰기 위해서 근육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근육은 공복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회복하지 못해서 빠지는 겁니다. 편안함, 안정된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때 몸은 지방, 손상된 세포, 불필요한 단백질, 염증 찌꺼기부터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오토파지, 즉 자가 청소라고 그러죠. 자가 회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의학 용어들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몸은 근육을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주면 몸은 스스로 청소하고 면역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때의 그 공복은 근육의 적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식은 좀 위험합니다. 잠 못 자면서 막 공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불안한 상태에서 억지로 참는 공복 유지, 공복 후 첫 끼에 막 정제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는 그런 음식 먹는 순서가 잘못된 경우, 또 체중만 보고 무리하게 막 그 공복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 이런 경우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치유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다시 스트레스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이때 근육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결국 문제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기력이 안정되는가, 기력이 점점 무너지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기운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몸이 덜 붓는다면 근육이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요, 어지럽고 막 손이 떨리고 자꾸 예민해진다면 지금은 단식보다는 회복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몸을 저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돌려놓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쓸데없는 지방은 빠지고, 어디에 있어요? 내장 지방이잖아요. 간에 있는 지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빠지고 몸에 필요한 근육은 오래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혹시 무위험 생기는 거 아닌가요? 속이 쓰리는 거 아닌가요? 뭐 속 쓰리고 위산 올라오고 오히려 장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닌지, 이런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특히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역류성 식도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하는 이 질문이 상당히 두렵게 받아들여집니다. 위장이 상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실은 공복이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위장이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는 습관들, 잦은 간식, 또 늦은 야식, 쉬지 못하는 어떤 소화 과정, 이렇게 위와 장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은 위산 분비의 리듬이 깨지고, 또 장점막은 회복할 시간이 없고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위장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이건 공복의 문제가 아니라 위와 장, 또 간의 그 과로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병입니다. 위와 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처럼 쉴 때 회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이 공복 시간에
위장 분비는 안정되게 되고 장점막은 재생되게 되고 장내 염증 반응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좀 안 먹었더니, 좀 줄였더니 오히려 속이 좀 편안해졌어요.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위장이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공복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복은 위장에 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버티는 공복, 잠 못 자는 상태에서의 그 단식, 공복에 그 커피로 위를 막 자극하는 이런 습관, 체온이 떨어진 상태의 어떤 공복, 이때 몸은 휴식 모드가 아니라 스트레스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위산은 오히려 과다 분비되고 장운동은 불규칙해지고 속쓰림과 역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복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공복의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께 제가 드리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복 후에 속이 더 편해졌는가 아니면 더 불편해졌는가입니다. 속쓰림이 줄어드는지, 더부룩함이 가벼워지는지, 복부편만이 줄어드는지, 이게 맞다면 그 공복은 위장을 망치는 게 아니라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속쓰림이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완화된 리듬 회복이 먼저입니다. 결국 위와 장은요, 계속 일만 시키면 망가지고 공복이 좀 길어지면서 쉬게 하게 되면은 결국 회복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좋은 사람과 해가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혹시 나한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조심해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유행의 기준이 아니라 남도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가 허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복의 시간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불편해집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몸이 저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있다면 간헐적 단식은 지금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밤에 잠을 깊이 못 자는 상태,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막 식은땀이 나는 경우, 공복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손떨림이 심해지는 경우, 체중은 줄지만 기력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 이건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회복 모드로 들어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때 단식을 하면은 치유가 아니라 스트레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18대 6 같이 그런 공복을 너무 길게 하는 간헐적 단식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에요. 암 치료 직후, 회복의 어떤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체중이 너무 급격히 줄어있는 그런 상태, 이미 소화력, 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 위장에 심한 궤양이 있는 경우, 이 시기에는 시간을 비우는 공복보다는 소식과 치유 회복이 먼저입니다. 즉 시간을 비우기 전에 몸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정이 먼저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신호가 있다면 간헐적 단식은 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막 졸린 경우, 배는 안 고픈데 습관적으로 자꾸 먹는 경우, 밤에 위가 막 거슬리고 또 숙면이 잘 안 되는 경우, 몸이 늘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 이때 단식은요, 특히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게 아니라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적 휴식이 됩니다. 몸이 저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하여튼 좋은 방법이지만은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긴 공복의 시간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도 되는 몸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식 중에 커피는 좀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차는 어떤가요? 물은 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거 하나 안 지킨다고 단식 다 깨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커피 또 차, 물에 대해서 단식을 유지하느냐 망치느냐를 가르는
현실적인 한번 기준을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커피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단식 중에 공복 시간에는 당연히 커피 마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식을 깨는 진짜 기준은 몸이 어떤 모드로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저장 모드로 다시 들어가면은 단식이 깨진 거고, 회복 모드가 유지되면은 단식은 유지 중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커피라도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독이 됩니다. 공복 중에 커피가 괜찮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커피를 좀 마셔도 심장 두근거림이라든가 불안한 증상이 없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커피 마시면 또 손떨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이 없는 경우는 또 괜찮아요. 오히려 커피를 마셨더니 집중이 막 편안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괜찮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소량의 어떤 블랙커피가 회복 모드를 크게 방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커피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이 있죠. 커피만 마시면 속쓰리는 사람들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심장이 막 빨라지고 커피 마셨더니 불안해진다?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불면이 온다? 이런 사람은 공복에 커피를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특히 막 커피 마시면 손떨림이 온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하면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커피는 단식을 돕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커피는 공복을 망가뜨리고 몸을 흔드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차는 커피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괜찮은 차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보리차도 괜찮고요, 현미차도 괜찮습니다. 둥글레차, 국화차, 감잎차 다 위장을 좀 도움이 되고 머리를 좀 맑게 하는 작용이 있죠. 허브차들, 각종 허브차들 있죠. 대신 카페인 없는 거, 이런 것들은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해야 될 차는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녹차, 홍차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차든지 차는 연하게 타서 드셔야지, 너무 진하게 탄 차는 약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마셨을 때 몸이 더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긴장되는가. 편해지면 오케이, 긴장되면 노입니다. 물에 대해서도 참 오해가 많은데요. 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끓인 물 대신, 막 끓여서만 먹는 물 대신 생수가 훨씬 좋습니다. 한 번에 또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막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속 막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결국 공복에 마시는 물은 회복 모드를 돕는 가장 좋은 도구이지만 몸을 막 차게 만들면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좀 정리해드리면요, 단식 중에 마셔도 되는지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마셨더니 몸이 저장 모드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회복 모드가 유지되는가 라는 것이죠. 불안해지고 잠 못 자면 저장 모드 안 좋은 거고,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리면 이것도 저장 모드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 편해지고 안정되면 이건 회복 모드예요.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되는 거죠. 간헐적 단식 평생 이걸 해야 되는지 않나 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또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또 망가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 속에는 지금의 어떤 공복 노력을 평생을 계속해야 하는지 약간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먼저 핵심부터 이야기를 하면, 간헐적 단식은 평생 지켜야 할 식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규칙이 아니라 몸을 다시 정상 작동으로 돌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저장만 하던 그런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어떤 훈련이지 평생 굶으라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이겁니다. 단식을 계속하는 삶이 아니라 단식이 필요 없는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정료 시점을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배고픔이 일단 차분해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소식을 즐기게 돼요. 가공식품 생각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야식 생각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잠이 또 깊어지고 몸이 붓지 않는 상태,
그리고 피로감이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상태. 이때는요, 단식을 유지하려고 내가 막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이미 회복 모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삶의 방향이 이미 균형 있게 살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에는 간헐적 단식을 평생 강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무슨 수술을 해도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막 집착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가 식사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생활들,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긴장감 등, 이것은 회복 모드가 아니라 또 다른 저장,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몸을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이지 삶을 조이는 규칙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좋은 상태는 뭐 이런 모습이겠죠. 배고플 때 자연스럽게 먹고, 배부르면 좀 멈출 수 있고, 밤에는 먹지 않아도 좀 편안하고 공복이 두렵지 않은 상태. 이때는 굳이 나는 단식 중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이미 스스로 알아서 회복 모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목표가 아닙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을 정말 내가 잘 보살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죠.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간헐적 단식을 졸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질문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결국 간헐적 단식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버티는 연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의장과 간에게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말해주는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결국 몸을 회복 모드로 되돌리는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일이죠. 오늘 하루 한 끼를 줄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몸을 덜 좀 몰아붙이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치유는 밖에서 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납니다. 감사합니다.